진짜 신혼집 구하는 거 너무 힘들다. 우리 부모님도 1억 이상 해주시긴 어렵대. 내 돈 5천만 원 정도 있으니까 나머지는 대출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쩌지? 그래도 전세밖에 못 얻을 것 같아. 괜찮아. 우리 나이에 몇 억 가진 사람이 그리 흔하겠니? 오빠네 부모님도 노후 준비하셔야 하는데 1억이나 해주셨으면 할 만큼 하신 거야. 그래도 너희 집은 훨씬 잘 사는데 우리 집안이 상대적으로 형편이 안 좋으니까 괜히 너한테도 미안하고 나중에 너희 부모님이 신혼집 문제로 결혼 반대라도 하실까봐 걱정이 돼. 이미 우리 결혼은 다 허락하신 거고 더 이상 쓸데없는 걱정은 할 필요 없어. 신혼집이 꼭 아파트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전세 2년 사는 동안에 우리 둘이 열심히 돈 많이 모아서 그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자. 우리 부모님도 그런 식으로 재산 모으셨다고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때는 30년 전이고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우리 신혼집 알아보러 다녀야 해. 얼마짜리 집을 얻을지 확실하게 정해야 나도 은행에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알겠어. 최대한 대출 적게 받을 수 있게 작은 집 알아보자. 근데 집은 그렇다 치고 혼수 말인데 자기는 혼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혼수? 글쎄,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건 없는데 그래도 집을 3억 정도 얻는다고 치면 너희 부모님이 1억 이상은 해주려고 하시지 않을까? 자기 부모님은 돈 많은 부자니까. 1억? 글쎄, 우리 부모님 생각은 조금 다르던데. 어차피 지금은 우리가 집 사기도 힘든 상황이고 전세 끝나면 또 이사를 가야 하는데 비싼 고급 제품으로 맞출 필요가 있을까? 적당히 싼 것 대충 쓰다가 나중에 좋은 집 이사 갈 때 그때 제대로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래도 너희 집이 부자니까 혼수를 제대로 해서 주실 줄 알았는데 역시 내가 사윗감으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게 분명해. 그런 거 아니래도 우리 부모님들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일단 집 구해놓고 나서 혼수에 대해 다시 말씀드려보자. 내가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도 있으니까 만에 하나 정말 안 도와주신다고 하면 내 돈으로 혼수 맞추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마, 오빠. 일단 알겠어. 다음 주에 부동산부터 돌아다녀보자. 저는 얼마 전까지 3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같은 직장 다니고 있다가 연애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 나이가 32, 남자친구의 나이가 35이다 보니 더 미루지 못하고 내년쯤엔 결혼식을 올려야겠다 싶더라고요. 직장은 어디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연봉이 높지 않은 대신 안정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년까지 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둘이 맞벌이하면서 저축하고 살다 보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고 언젠가는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남자친구의 집안은 그냥 평범한 분들이고 두 분 모두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노후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어요. 저희 결혼할 때 부모님이 도움을 안 주셔도 저는 괜찮았는데 남자친구 입장과 그쪽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나 보죠. 집은 정말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오늘 본 걸로 결정하자. 그래도 너무 작지 않아? 안 그래도 아파트 못 가서 미안한데 기왕이면 빌라로 얻더라도 방 3개 있는 신축 빌라로 하지. 요즘 뉴스 못 봤어? 신축 빌라 전세 얻었다가 사기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조금 낡았어도 오늘 본 곳이 지하철역에서도 가깝고 골목에 편의점도 있고 밝아서 위험하지도 않은 것 같아. 무엇보다 우리가 대출 안 받고도 충분히 전세 얻을 수 있잖아. 어차피 우리 부모님이 1억을 해주기로 하셨으니까 대출 받아서 더 좋은 곳으로 가지. 어째 나는 좀 기분이 그렇다. 너랑 결혼하는데 신혼집도 변변찮은 걸로 준비해서 가면 너희 부모님이 나랑 우리 집안을 더 안 좋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 아니 자기야, 신혼집이 1억 5천이면 충분하지. 거기서 뭘 더 바래? 대출 1, 2억 더 받아서 아파트에서 살면 뭐 할 건데? 한 달에 대출이자만 얼마씩 갚아야 하는지 계산해봤어? 그냥 내 말대로 해. 집이 좀 낡은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사는데 불편함은 없어. 우리 아빠도 괜히 허세 부리지 말고 능력껏 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너희 부모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도 정작 우리 결혼하고 신혼집에 와서 직접 두 눈으로 보시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거야. 지금이라도 대출 받아서 아파트로 가자. 그래야 나도 떳떳하고 우리 부모님도 면목이 설 것 같아. 아니 진짜 내가 좋다는데 대체 뭐가 문제야? 대출 없이 마음 편하게 돈 모으고 사는 게 훨씬 낫지. 돈 잘 벌어? 오빠 나랑 월급 똑같잖아. 겨우 그 정도 벌어서 대출 갚고 나면 얼마 남는데? 그러면 대출 말고 너희 부모님한테 좀 빌려볼 수는 없나? 너네 집 부자니까 그 정도 돈은 빌려주실 수 있잖아. 내가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도 1억이나 장만하셨는데 훨씬 잘 사는 너네 부모님도 1억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잖아. 그런 생각이면 그냥 오빠 부모님한테 지원받는 1억도 받지 말라고. 우리 엄마 아빠도 다 생각이 있고 1억이 돈이 우스워?
작년에 엄마가 상가 분양받은 것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니까? 아, 진짜. 일단 우리 부모님이랑 이야기 좀 더 해볼게. 너도 생각 좀 정리하고 있어봐. 결혼 준비하면서 신혼집 문제 때문에 남자친구와 말다툼이 자꾸만 생기더라고요. 저는 정말 우리가 나이도 젊고 신혼 때는 2년 정도 없이 살아도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무리해서 대출받고 여기저기 돈 빌려서 아파트 들어가서 살아봤자 그게 다 허세고 갚아야 할 빚이었으니까요. 애초에 처음 결혼 이야기 나왔을 때 남자친구에게 5천만 원이 있다고 했고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모아놓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1억 정도의 예산을 맞춰서 집을 구하고 남은 돈으로 살림살이 싸게 맞춰서 시작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먼저 자기 부모님을 졸라서 결혼자금 1억을 지원받기로 하더니 그 뒤로 점점 저한테 눈치 아닌 눈치를 주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작년에 상가를 새로 분양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목돈이 묶여있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제가 원하면 1억 정도는 결혼자금으로 내어주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다른 계획이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시댁에서 지원받은 1억도 언젠가는 살면서 갚아나가야 할 마음의 빚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결국 집 문제로 갈등이 점점 심해지다가 크게 싸우고 말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냥 대출받아서 아파트 전세 얻으래. 2억 정도 대출받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뭐하러 빌라 살면서 고생하냐던데? 아, 진짜 나는 그렇게까지 무리하고 싶지 않다고. 집을 우리가 사는 거라면 모를까. 남의 집에 전세 사는데 대출을 그렇게까지 받을 일이야? 아무튼 신혼집 문제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혼수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혼수? 그냥 내가 저번에 얘기한 대로 해야지. 2천 정도 선에서 맞추면 가성비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그건 빌라 살 생각이었을 때 이야기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데 어떻게 똑같이 해? 최소한 혼수로 5천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내가 1억 5천 해가는 거니까 너희 부모님이 차 한 대는 뽑아주셔야지. 뭐? 우리 부모님이 차를 왜 뽑아주는데? 그럼 딸 시집 보내는데 공짜로 보내려고 그래? 우리 집에서 이렇게 주면 너네도 5천만 원짜리 자동차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냐? 아니, 내가 언제 돈 받아오라고 강요한 적 있어? 처음부터 부모님들 도움 바라지 말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고 했지? 왜 오빠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이제 와서 차를 해달라는 거야? 너는 결혼이 장난 같니? 너랑 나랑 소꿉장난 하는 게 아니잖아. 집안 대 집안으로 인연을 맺는 건데 너희 부모님만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우리 부모님이 1억 현금 내어주셨으면 너네 부모님도 최소 5천만 원짜리 자동차 정도는 해주셔야 한다고 봐.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아, 이럴 거면 그냥 장사를 해. 본전 생각나고 돈 아까우면 뭐하러 나랑 결혼할 생각이야? 내가 언제 아파트 해달라고 했어? 그냥 조금 부족해도 우리 힘으로 하자고 했잖아. 우리 부모님도 그걸 원하신다고. 주제도 안 되는데 억지로 무리해서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게 아니라. 주제도 안 된다고? 너 지금 나랑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말을 말자. 자꾸 이런 식이면 더 이상은 결혼 이야기 못할 것 같아. 처음부터 괜찮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자격지심이 심해? 그럼 없던 일로 해. 너네 집 솔직히 개뿔도 없는 거 아냐? 어떻게 외동딸이 시집 간다고 하는데 한 푼도 안 해주실 수가 있어? 너가 친자식이 아니거나 아니면 너희 부모가 겉만 번들으라고 알고 보니 개털이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 이게 말이면 단줄하나. 우리 힘으로 하는 모습 보여드리자고 했지? 내 말대로 딱 2년만 그렇게 살았으면 그 뒤로는 우리 아빠가 집부터 시작해서 사는데 불편함 없이 다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엄마 아빠가 당신 봤을 때 사람이 어떤지 모르니까 일단 신혼 때는 같이 고생해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그 말을 이제야 알겠다. 그냥 결혼은 없던 일로 해. 나도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아졌어. 아니, 나는 너희 부모님한테 더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다니까? 자동차 이야기는 그냥 답답해서 해본 소리지. 너희 부모님이 그런 생각 갖고 계신 줄 몰랐었어. 됐어. 끝이니까 연락하지 마. 회사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말고.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고 처음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을 때 반대를 하진 않으셨어요. 다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같이 고생을 해봐야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우리 부모님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기로 하셨어요. 2년 정도 지났을 때 우리가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면 그때는 저희 부모님께서도 집 살 때 도움도 주고 앞으로 사는데 지장 없게 다 해주신다고 하셨었는데
남자친구랑 그쪽 부모님들은 저와는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무리해서 큰 대출 받아서 아파트 살아봤자 뭐가 좋다고. 저는 1억 받아오라고 시킨 적도 없는데 이제 와서 우리 부모님한테 5천만 원짜리 자동차 얻어오라고요? 결혼 생활 시작도 안 했지만 이 사람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덕분에 시간 낭비 없이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헤어진 이후로도 뭐가 미련이 남는지 계속 미안하다 잘못했다며 저랑 다시 잘해볼 생각인 것 같지만 저는 남아있는 정도 없고 아무런 미련도 없네요. 저희 집도 예전에 아빠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새 식구 빌라에서 살았던 적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제 생각보다도 남한테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서 헤어지길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